자, 그러면은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고요. 자, 고조선 건국가는 일단 보세요. 고조선이라는 게 스님이 아까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고조선이 건국이 됐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청동기 문화 바탕으로 건국이 됐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기원전 2333년경이거든요. 그럼 최대 영역은 자, 만주 요령지방과 한반도 북서부 지역인데 이건 내가 설명을 드릴게요. 어딘지 하나도 모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내 지도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만주 요령지방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만주가 어디냐면은 쌤이 아까 얘기했듯이 요렇게가 요 일대를 갖다가 만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보면은 랴오허강이라고 적힌 거 혹시 보이십니까? 랴오허강. 이거 갖다 우리가 다른 말로 요하 이렇게 부르거든요. 내 말 들으세요. 지금 딴 생각하지 마시고 랴오허강 이걸 갖다가 요하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면 요하의 동쪽을 갖다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요동지방. 이 서쪽은요? 요서지방, 요동, 요서, 여기를 묶어가지고 뭐라고 부른다고요? 바로 여기 뒤에 있는 요령지방이라고 부른다고요. 요령지방. 그러면은 이 반도를 갖다가 뭐라고 해요? 그래서 요동반도, 여기 튀어나온 반도는요? 싼뚱반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혹시 그러니까 헷갈리지 말고 요동반도가 여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한반도 북서부라고 부르는 게 이쪽 지역 한반도 북서부. 이 일대를 갖다가 고조선이 다 장악을 했었다니까. 고조선의 세력범위입니다. 이게 고조선 최대 세력 범위가 저만큼이었다. 고조선이 장난 똥 때려요. 똥 장난 안 때려요. 장난 똥 때린다니까. 완전히 엄청 세력 범위 장난 아니었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러면은 쌤 이거 어떻게 알 수가 있는데요? 고조선 세력 범위가 이렇게 엄청났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대표적인 유물들이 발견이 됐거든요. 여기서. 자, 비파형 동검 기억나시죠? 비파모로 생긴 동검. 비파형 동검이나 아니면 아까 탁자식 고인돌 보신 거 있잖아요. 북방식 고인돌. 그 다음에 손잡이가 있는 토기가 있었죠. 미성립 토기. 여기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했다. 물론, 이거 보시면은 비파형 동검이 밑에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꼭 이런 얘기 한다니까. 밑에도 있는데 안 집중적으로 분포했다고. 이 고조선 세력 범위 안에 집중적으로 비파형 동검, 북방식 고인돌, 미성립 토기가 분포가 집중적으로 돼 있었는 걸 통해가지고, 아, 고조선 문화권하고 고조선 세력 범위하고 이런, 비파형 동검, 북방식 고인돌, 미성루시 토기 분포가 일치하는구나. 이걸 통해 가지고 고조선 세력 범위를 우리가 짐작을 해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여기까지. 엄청 시험에 자주 나온다. 그래서 별 던지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 딱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고조선은 누가 건국했어요? 고조선 할아버지가 건국하셨죠. 누구 할아버지? 당군 할아버지, 당군 왕검 이렇게 불렀잖아요. 그래 누가 하냐면은 당군 왕검입니다. 당군 왕검. 의는요,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이제 고조선 당군 신화가 네요. 자, 그래서 당군 신화가 들어가 있네요. 다행이네요. 자, 그래서 당군 신화 같은 경우 보세요. 고조선 건국 이야기인데. 어디에 최초로 기록이 됐냐면은 바로 이련 스님이 쓴 삼국유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김부식은 삼국사기를 썼고요.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를 쓴 거거든요. 이것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함정 포인트로 못 판다고 함정으로. 이게 여기 있는 그 당군신화 같은 경우 삼국사기에 기록이 됐다. 이렇게 나오면 빽 틀린 겁니다. 이거는 삼국유사에 기록이 된 거야. 그래, 이련 스님의 삼국유사에 최초로 기록이 됐고, 내용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용이.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쭉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환인의 아들 환웅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그 교회 다니신 데는 하나님이 있고 예수님이 있잖아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니까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환인의 아들 환웅이,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아시겠죠? 꼭 하나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환인의 아들 환웅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풍백, 운사 등을 이끌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게 바로 건국이념, 홍익인간, 이렇게 부르는 홍익인간의 건국이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풍백, 운사 같은 경우는 지금 바람신, 구름신, 비신을 데리고 내려왔다는 거거든요. 누가요? 환인의 아들 환웅이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내려온 거네요. 그럼 우리는 무슨 사상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린 선택받았다. 선민사상. 풍백, 운사를 통해 가지고 이게 지금 바람, 비, 구름 이런 건 전부 다 농경하고 또 관련된 거잖아요. 농경사회. 포인트 잡으시겠습니까? 당군 신화에서 이렇게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요. 농경사에서 알고 수가 있고, 태백산 정상 신단소, 태백산이라는 게 지금 백두산 쪽 얘기하는 거예요. 백두산. 정상 신단소 아래로 내려와 그곳을 신시라 칭하였다. 그때 마침 곰 한 마리와 범 한 마리. 그래서 같은 굴에 살면서 이거 아시죠? 이네요. 항상 신령스러운 환웅이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빌었다. 이게 곰 한 마리하고 범 한 마리가 호랑이하고 곰하고 두 딱 와가지고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는 어떻게 했어요? 환웅이. 곰은 37일 동안 참고 견디어 여자의 몸으로 변했지만 범은 이는 참지 못하고 찢어나가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곰은 사람이 됐다. 이 얘기예요. 쑥가마늘을 갖다가 열라 잘 먹어가지고 곰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웅녀 이렇게 부른다고 웅녀. 그러니까 곰여자 시집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얼굴이 곰이라니까? 여자인데 곰여자.
환웅하고 결혼하잖아요. 환웅이 책임을 징거주실게 얘기하면 아이고 그래가지고 환웅하고 곰하고 결혼을 했다. 이게 뭐냐면은 부족 간의 연합을 얘기하는 겁니다. 환웅 부족하고 곰 부족하고 연합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지금. 자 그래서 이를 참지 못하고 호랑이 뛰쳐나왔고요. 사람이 되지 못했죠. 그래서 여인이 된 곰을 갖다가 웅녀라고 부르는 거고 혼인할 대상이 없죠. 웅녀 이게 딱 정확히 얘기해줘. 웅녀가 어떻게 결혼을 하겠으면 혼인할 대상이 없죠. 우리 곰인데. 자 그래가지고 신단수아에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다. 이를 본 환웅이 잠시 인간의 모습으로 바꾸고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당군 왕검이었던 것이죠. 고조선 건국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선민사상을 알 수가 있다 했죠. 건국 이념은요. 홍익인간 뜻으로 나를 세우니 건국이념 홍익인간. 그 다음에 농경사회는 뭐 할 수가 있다고요? 풍백, 우사, 운사 아까 보시죠. 바람신, 구름신, 비신.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 바람, 비, 구름 이렇게 딱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물숭배 신앙이 있었잖아요. 아까 그 곰부족 보셨죠? 호랑이 부족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는 토테미즘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부족연맹인데 환웅부족하고 아까 곰부족 결합하는 거 보셨죠? 결혼을 통해 가지고 부족끼리 결합을 하잖아요. 그 부족연맹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재정일치사회임을 알 수가 있는 게 보세요. 당군이라고 부르는 건 뭐냐면은 요게 제사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교회로 따지면 목사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검은요 정치적 지배자인 왕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군장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한 사람이 뭘 한다고요? 정치적 지배자도 되고 그 다음에 종교적 지배자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사와 정치를 한 사람이 한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재정일치사회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습니까? 중요한 포인트 재정일치사회였다라는 포인트. 그래서 재정이 분리된다는 거는 제사 지내는 사람 따로 있고 정치적 지배자는 따로 있는 걸 재정분리사회 이렇게 불러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자 성장을 가보시면은 자 고조선 성장 철기 문화를 BC 5세기경에 수용을 하고요. 만주 한반도를 잇는 넓은 지역을 통치를 하거든요. 근데 중국이 이때 당시에는 무슨 시대였냐면은 엉망진창인 시대였습니다. 중국이. 이 엉망진창인 중국의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전문용어로 춘추전국 시대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게 칠웅이라는 하여튼 있었어요. 뭐 이렇게 너무 하면은 그죠? 너무 좀 그렇잖아요. 너무 우리 수험생들이 힘드시겠죠. 어쨌든 전국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이 연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고조선하고 충돌을 했다고요. 고조선하고는 연나라가 붙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연과 충돌을 했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연나라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고조선이 잘 견디다가 자꾸 이제 연나라하고 충돌을 하게 되니까 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수도를 갖다가 어디로 옮겼다고요? 아까 요하라고 하는 그 지역 어디쯤에 그 전에 수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고 있거든요. 고조선의 수도가 이 보시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러면은 요하가 있고 여기 요동, 요서 이렇게 불렀잖아요. 요동 지방 어딘가쯤에 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연나라하고 충돌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밀려가지고 어디로 이동을 했다고요? 왕검성으로 천도를 했다. 그러니까는 수도 왕검성으로 천도를 한 게 평양이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서 이쪽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수도 왕검성으로 천도했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연나라하고 충돌을 하다가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BC 2세기경에 춘추전국 시대는 누가 통일해요? 진시 황황황 아나낀기 꽁꽁꽁 기억나요? 우리 좀 나이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리라 밀도 심치 않습니다. 진시 황황황 아나낀기 꽁꽁꽁 할 때 나온 게 진시 황제예요. 자 그래가지고 편하네요 마음이. 그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 검정고시에서 그죠? 자 그래가지고 진시 황황황 아나낀기 꽁꽁꽁이 진나라거든요. 그다음에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교체된 후에 중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웠지 않겠습니까? 진한 교체기에 굉장히 혼란스러웠겠죠. 그래서 이 혼란을 탔다 가지고 누가 넘어왔다고요? 이쪽 지역에서 바로 위만이라는 사람이 넘어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만이 무리와 함께 망명을 하고 난 다음에 고조선의 왕이 당시 준왕이었는데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한 게 BC 194년이었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무슨 조선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부터 바로 위만 조선이 시작이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전을 갖다가 우리가 당군 조선 요걸 합해가지고 뭐라고 보냐면은 고조선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고조선 같은 경우 그래서 당군조선하고 사실 위만조선 이렇게 가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당군조선, 위만조선 이때부터가 바로 위만조선 이렇게 되는 거고 우선 철제 무기로 주변을 정복을 했고 왜냐하면은 춘추전국 시대 때부터 중국에서는 철제 무기 발달해가지고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위만이 넘어올 때 철제 무기를 가지고 넘어왔다고요. 그래서 철제 무기로 주변을 정복을 했고 한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서 선생님 그 전에 진나라는 멸망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선생님 무슨 얘기죠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진나라라는 나라는 중국 역사에서 참 많고요. 여기서 진나라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한반도 남부에 진나라라는 나라가 또 따로 있었거든요. 중국은 지금 한나라야. 한나라고 한반도 남부 쪽에 진나라가 있었는데 중간에 지금 고조선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한나라하고 진나라 사이에서 무슨 무역을 했다고요?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한 게 바로 여기 있는 고조선이라고요. 이 얘기예요. 그래서 한과 진사에서 중개무역으로 번영을 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한나라 공격받습니다. 한무제에 공격받아가지고 한 1년간 버티더니, 자, 우고왕이 피살이 되면서, 자, 왕검석이 함락이 되면서 결국은 고조선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조선은 누구한테 멸망당했다고요? 한나라 침입에 의해 가지고 멸망이 당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한나라 같은 경우는 고조선에다 4개의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4개의 행정구역을 갖다가 한 9년, 한 4군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면은 한 9년이 설치가 되는데 랑랑, 임둔, 현도, 진번 이렇게 불렀어요. 군 이름을 갖다가 4개의 행정구역을 설치를 했다. 요거 기억하시고요. 여기 살고 봐봐. 그러면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고요. 여기에 너무나도 살기가 싫겠죠. 한나라가 들어가 행정구역을 설치하고 하니까. 그래서 여기 살기 싫은 사람들은 남쪽으로 내려왔다고요. 이때 고조선 사람들이, 고조선 유민들이 한반도 남쪽으로 이주를 했다. 그래서 주로 어디 쪽으로 내려왔냐면 삼한 지방 쪽으로 내려왔다고요. 남쪽으로 이주를 해서. 됐습니까? 그게 고조선 얘기가 나중에 우리가 삼한지방 정리를 할 때 보면 그때 고조선 얘기가 다시 한번 나오리라 믿어 의심치 않을까요? 자, 그래서 요까지가 이제 고조선이었고요. 사회 모습을 보시면은 정치가 고조선은 왕 밑에 상대부 이런 관직을 설치했고요. 군의 우두머리를 갖다가 장군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이 고조선이고, 그 다음에 고조선 법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었거든요. 그게 8조법이라고 부릅니다. 8조법. 8개 조항의 법이 있는데 현재는 몇 개가 전해진다고요? 3개가 전해져요. 그래서 현재 3개 조항만 전해지고 중국 한서 시리즈를 통해서 3개가 전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3개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러니까는 사람 죽이면 죽여버릴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죽이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죽이지 말을 강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뭘 강조한다고요? 생명 존중 강조하는 거죠. 이게 생명 존중. 생명이라는 거 왜 존중돼야 되는 거 이때 생명이라는 거 곧 노동력하고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농경사에서 노동력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생명 존중. 그다음에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곡물로 갚게 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보니까 자 보세요. 남에게 상처를 입힌 자는 자 노동력을 중시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쌤이 아까 얘기했죠. 생명 존중이든 상처를 입힌 아니고 이게 다 노동력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했고 그다음에 곡물로 갚게 하는 걸 통해 가지고 동물이니까 농경사 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력을 당시에 중시했고, 그 다음에 농경사임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노비로 삼았다. 노비 나오는 거 보니까 계급이 있었네? 계급? 그 다음에 남의 물건을 훔친 자, 남의 물건, 내 물건 있네요. 사유재산 인정됐다, 안 됐다? 인정됐다. 이거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당시 사회 모습을 알 수가 있다니까, 8조법을 통해서. 단, 죄를 면하려는 자는 50만 전을 내야 된다. 화폐 사용됐네요? 화폐 사용? 자, 그래가지고, 자, 사유재산이 중시가 됐고요. 그 다음에 계급사회였고, 그 다음에 화폐를 사용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8조법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엄청 중요하죠, 8조법. 중요하지 아니할 수가 없죠. 자,